전 세 번째 과제 이제 9페이지 관련해서요. 대학생 이제 학업과 관련된 이제 군대와 학업과 관련된 대학 원격 강좌 학점 취득 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표를 보면은 학점 한도가 지금 현황이 연 최대 12학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교마다 상황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보통적으로 학부생들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에서 21학점 이제 최대로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이제 군대를 가니까 그만큼 이제 그만큼의 학점들이 이제 못 듣고 이제 졸업이 좀 더 이제 더 유예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이제 20대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군대에 간 그 휴학자들, 이제 군 휴학자들에게 학기당 약 3학점 정도의 이제 학점을 수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기당 3학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연으로 이렇게 군 복무 기간종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이제 1병, 2병이라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경험 얼마 쌓지 않은 이런 저계급병들의 경우에는 개인 정비 시간 이러한 수업들을 듣기에는 굉장히 큰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학기별로 3학점으로 제한되어 있고 학기별로 제한되어 있는 수강 가능 학점을 군 복무 기간 중으로 통틀어서 늘려주면은 본인이 좀 여유 있는 상병 병장 시절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많은 학점들 여유 있게 수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당 18학점에서 21학점을 보통적으로 학교를 다닐 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상응하는 학점을 군대에서 수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연애 최대 12학점, 15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낮은 학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군대에 간 학생들이 좀 더 빠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군대 안에서의 여러 가지 학업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점들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또 다른 말씀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군 학업 관련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 좀 가능하면 해주세요. 네, 거기까지 말씀 들은 다음에. 예, 그러면 군 학업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원격 강좌를 통해서 군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 학점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냥 돈만 내고 학점만 딴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양질의 학습이 가능하게끔 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군 출신은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의무소방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저 또한 군에서 이 원격 강좌로 학점을 취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소방의 특성상 소방관들과 함께 출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 출동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간고사 시험을 보다가 출동이 걸려서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낸 돈 그대로 학점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사유서 같은 걸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제도가 초기 시점이었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꽤 비용도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군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국토방위가 주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업을 위해서 군 체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군의 어떤 라이프 방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 모든 군인들이 다 군복무하는 환경이 다를 텐데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는 군인들이라면 어떤 그런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잘 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좀 이런 유연한 학점 부여 방식이 좀 고려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입니다. 학점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계속 추진해 왔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교가 370개 정도가 있는데 학점제 군 복무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게 191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6학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기 하면 12학점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단 대학교 수도 좀 늘려야 되고요. 그러면 대학교 자율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 제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학점을 따서 좀 조기에 졸업할 수 있으려면 18학점, 21학점까지 늘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좀 도움을 좀 요청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18학점, 21학점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기 제한하지 말고 군복무 동안에 그렇게 하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제기된 오늘 그 학업 관련한 부분은 아주 내용이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디테일을 잘 알고 답변도 하고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조금 이따 저는 총정리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말씀 혹시 주실 분 있나요? 예, 아까 좀 말씀들을 주셔서 짧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의무 복무로 인해서 그런 경력이 단절되고 특히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 전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또 군병원의 수준을 높여서 실제 이 민간병원 이용하지 않도록 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되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도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던 것이고 선택했을 때에 지금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그런 지원의 폭과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단계적으로 해서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인 것인가. 결국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구나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우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이 기준 뭐 소득 기준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미 1인 가구의 그 2배 대비에 2배로 봤을 때 좀 낮게 설정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 좀 필요성도 계속 제기된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도 지금 마침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동산 그 문제와 관련된 이 범정부 정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마 저 민주당에서도 그 착부신가요? 그것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하는 문제라든가 또 대출 심사 때 뭐 실온 개수를 도입하자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또 어떤 데는 이제 결혼 때 결혼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한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경부도 아마 그런 이제 제안을 받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과제를 제가 아까 잠깐 막판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문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관된 정책과의 어떤 정합성이나 이런 것을 다 가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호입니다. 지금 두 분의 민주당 국힘 청년위원장님들의 말씀에 제가 15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마디를 써왔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의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 누가 됐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그 시간이 3년에서 길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말씀처럼 인구가 급전직하를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자녀, 3자녀, 4자녀를 사실 이렇게 정책을 쓰지 않으면 2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5년, 10년 뒤에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급해서 주택정책을 쓸 때 여기 지금 김희탁 국토부 차관님 와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써라. 그리고 대출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출도 제한을 두지 마라. 특히 지금 뭐 3억, 2억으로 제한 뒀지 않습니까? 이걸 6억, 10억으로 늘려주고,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이건 투자다. 왜냐? 지금 태어난 애들이 앞으로 25년, 30년 뒤에 세금을 내고 국토방해를 하고 건강문료를 내고 국민연금을 내고 고용보험료를 내서 나라가 유지된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지금 말씀 주셨던 청약기회도 확대하자. 특히 아이 한 명당 지금은 청약가점 5점인데 최소 10점으로 높이라고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님의 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책과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결혼과 출산과 돌봄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 광범위한 지금 정책들이 신압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지금 아쉬운 점이 찔끔찔끔 대책을 내면 그건 효과가 없다. 그러니 한 방에 그냥 딱 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공개는 못하지만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영아에서부터 8살까지 과연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돈을 얼마나 줄까요? 라고 저희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상 이상입니다.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그 돈을 어디에 받는지도 딱
아이 낳은 사람들을 말이지 국민 전체를 몰라서 이 출산 돌봄 그리고 어르신 돌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양육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처 간 협의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또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 어느 정부보다도 그 또 대통령님 관심이 워낙 지대하신 관계로 아마 머지않아서 그 대책이 나올 거고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친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총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만 던져주고 돌보는 분들에게 부모가 됐든 어떤 할머니가 됐든 아니면 양육하는 분이 됐든 이분들에게 어르신 돌봄까지 포함해서 존중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만 해줘도 그분들은 거의 100%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의 모두가 출산 친화적, 돌봄 친화적, 가정 친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저고위 이재명 그 대통령 정부의 그 지금 방향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두 분의 청년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부터 만나러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선거도 끝났는데 우리 고령사위원장님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아주 그냥 저희 모두를 감동시키는. 아니 제가 이 진짜 타는 목마름이고 사슴이 CNN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거 갈급함이 있어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의 저런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전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은 네. 사실은 일자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회의가 길어질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 취업률은 매년 지금 매달마다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취업률은 사실은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극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AI 때문에 일자리에 줄어드는 효과가 벌써 온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아직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청년 취업률이 지금 이렇게 낮은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확실히 적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때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무엇인가? 오늘도 보면 이렇게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AI를 접목한다부터 해서 쭉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청년 친화적 일자리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월급이야 당연히 많으면 좋지만 꼭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그냥 정말 화장실 깨끗한 회사만 해도 되게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으면 청년 친화적 일자리 되겠네요. 생각보다 그런 정주 여건들 또는 복지 여건들이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전통 산업들이나 이런 데들도 변화하고 도약하는 일자리들이 청년 친화적 일자리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안경 배치를 하고 다니는 게 저희 지역구에 안경산업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산업 특구가 있어서 이게 안경산업이 우리나라에 80년 된 산업이기 때문에 변화를 쭉 이렇게 제가 지켜봤어요.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안경을 하청 제조를 위주로 했습니다. 하청 제조를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K컬처가 올라가고 K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적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명품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진짜 해외에 판매까지 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젠틀몬스터 같은 게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예전의 모습대로 조금 있는 기업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청년들이 잘 안 가려고 하고요. 새롭게 이렇게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해외 진출하고 이런 기업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오히려 청년들이 엄청 취업하고 싶어서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청년 친화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청년 친화적 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그 지금 현대적 시선에 맞는 그런 변화와 도전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청년 친화적 기업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서 그나마 조금 활동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창업의 영역이에요. 창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꼭 창업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새로이 변화를 해보려고 하고 도전해 보려고 하고, 특히나 뭐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요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2세, 왜냐면 아버지 하던 거 받아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좀 자기 눈에는, 젊은 사람 눈에는 세상의 변화가 보이니까 한번 변화해 보려고 하고, 이런 수요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책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물어보면 늘 싸우고 있어요. 아들은 뭐 새로운 거 해보겠다 하는데 아버지는 야, 괜히 그거 하다 망할 수 있다. 하던 거나 잘해라.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만약에 그런 위험들도 조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조금 보호해주고 변화해봐라. 한번 그래,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한번 변화하고 도약하는 것들도 한번 그 위험을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을, 그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은 반드시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 친화적 일자리라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